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빛과 물질의 이중성 3점짜리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1번부터 보세요. 그림은 금속판 P 또는 Q에 단색광 A, B를 각각 비추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표는 P 또는 Q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자, 최대 운동에너지는 진동수와 관련이 있죠. 운동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큰 거고요. 자, 그러면 옳은 거 찾으래요. 자, 거기 표를 잘 보세요. A와 B가 금속판 P에 비출 때는 최대 운동에너지가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했는데 B가 운동에너지가 커요. 그 얘기는 B의 진동수가 큰 거예요. A보다. 그쵸? 자, 그러면은 둘 다 운동에너지가 생겼으니까 광전효과는 일어났어요. 그 얘기는 A, B는 문턱진동수, P의 문턱진동수보다 커요. 그쵸? 즉 반대로 얘기하면 P의 문턱 진동수는 A, B의 진동수보다 작은 거예요. 됐죠? 근데 Q를 보세요. Q는 B에서는 운동에너지가 생겼어요. 즉 B의 진동수가 Q의 문턱 진동수보다는 커요. 그런데 A를 비췄을 때는 해당이 없죠. 그 얘기는 Q의 문턱 진동수가 A의 진동수보다는 크다는 얘기예요. 즉 A가 작다는 얘기예요. 진동수가 Q보다. 자, 그럼 진동수로 따진다면은 제일 큰 건 누구예요? B, 그 다음에 Q,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P. 됐죠? 그럼 문턱 진동수는 P가 Q보다 작은 거 맞았죠? 보기 기억은 맞았고요. 니은, 광양자설에 의하면 A를 Q에 오랫동안 비추어도 Q에서는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지요. 문턱 진동수보다 작은 진동수니까. 맞았고요. 디귿, P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은 A를 비췄을 때가 B를 비췄을 때보다 최소값은 물질파 파장은요 속력이 크면 작아지죠. 그쵸? 속력이 크면 작아져요. 그럼 A를 비췄을 때가 B를 비췄을 때보다 커야 되죠. 됐습니까? 에너지가 작으니까 속력이 작잖아요. 근데 작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럼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광전효과에 대한 실험인데 실험 과정 보시면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 위에 놓인 대전되지 않은 금속판에 중성이란 얘기예요. 대전되지 않았으니까 단색광 A를 비추는 순간 금속박의 변화를 측정을 합니다. A의 세기를 세기라고 했어요. 그럼 A의 세기가 증가된다는 얘기는 A 광자 수가 증가하는 겁니다. 해서 가를 반복하랍니다. 그랬더니 가의 결과가 뭐예요? 움직이지 않았대요. 그럼 튀어나왔어요? 안 튀어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를 보시면 A를 단색광 B로 바꿔서 가를 반복하랍니다. 그랬더니 거기 보시면 결과가 다 벌어짐이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그럼 나는요 벌어져야 되죠. B로 바꿨을 때 나의 결과는 벌어져야 돼요. 그러면 동그라미 기억은 벌어짐은 기억으로 적절하다. 아, 지금 A 나의 결과가 A의 세기를 증가시킨 거죠. 그럼 안 나온 거니까는 나의 결과는 벌어지면 안 돼요. 벌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의 결과가 벌어져야 되고 세기를 증가시키면 더 많이 벌어져야 되고. 그쵸? 그러면 니은 보세요. 단색광의 진동수는 A가 B보다 작은 거죠. 그 다음에 디귿, 다의 결과 금속박은 음전하로 대전됩니까? 아니죠. 전자 튀어나가니까 양전하가 되죠. 그럼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그림은 금속판 P, Q에 빛을 비추었을 때 P와 Q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 EK를 빛의 진동수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표는 단색광 A, B 진동수와 세기를 나타내는 것이래요. 진동수와 세기. 자,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가 큰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단색광의 세기가 크다는 얘기는 광자수가 많은 거예요. 이해가셨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문턱 진동수는 P가 Q보다 크다. P하고 Q를 보세요. P는 F0, Q는 3F0. 그럼 P가 작은 거죠. 기억은 틀렸고. 니은 Q에 A를 비추면 A가 뭐예요? 진동수가 4F짜리죠.
그러면 이건 문턱 진동수보다 큰 값이니까 광전자가 방출돼야 되죠. 맞았네요. 니은. 디귿. B의 세기를 I0로 감소시켜요. B가 뭐예요? EF0예요. 진동수 EF0짜리. 그거를 세기를 I0. 세기를 감소시킨다는 얘기는 광자수를 줄이는 거지 에너지를 줄이는 게 아니에요. 진동수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감소시켜서 P에 비추면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 방출돼야 되죠. 그쵸? 진동수는 EF짜리니까 P는 문턱 진동수가 F0잖아요. 그러니까 광전자는 방출이 되는데 튀어나오는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고.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그림은 문턱 진동수가 F0인 금속판 P에 A 단색광 ABC를 각각 비추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표는 ABC 진동수와 ABC를 비추었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운동량의 크기 최대값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운동량이 크다는 얘기는 속력이 큰 거예요. 속력이 크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큰 거고. 그쵸? 그 다음에 해당이 없다는 얘기는 방출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진동수 FB는 문턱 진동수보다 작은 거예요. 됐죠? 금속판 P의 문턱 진동수가 F0가 있으니까 그거보다 작은 게 B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운동에너지는 커져요. 그런데 A하고 C를 비교해보면은 운동에너지 값이 최대가 큰 게 A죠. 그럼 A의 진동수가 제일 큰 거죠. 그럼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은 뭐예요? C. 그 다음은 뭐예요? 금속판이죠. 그 다음에 B고. 자, 그러면 옳은 거 찾으니까 기억은 맞았네요. 니은. B의 세기를 증가시켜요. 문턱 진동수보다 작은데 세기를 즉 광자수를 증가시킨다고 해서 광전자 방출 안 돼요. 그럼 방출된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디귿. 방출되는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은 A를 비추었을 때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은 A를 비추었을 때가 C를 비추었을 때보다 작아야 되죠. 그쵸? 속력 커지면 파장이 작아지니까. 그쵸? 그러니까 D가 틀렸고요. 그럼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보시면 그림 가는 전하 결합 소자의 PN 접합 광다이오드에 빛을 비추었을 때 PN 접합면에서 A가 발생해요. 뭐가요? 전자가 튀어나오죠. 그럼 보기에 기억은 맞았네요. 전자는 발생하여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항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A는 전자와 양공 중 하나입니다. 전자입니다. 그림 나는 가의 PN 접합 광다이오드에 색 필터를 연결하고 빛을 비추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데 표는 나에서 색 필터의 색에 따라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류의 세기는요, 광자가 많이 튀어나오느냐, 광자가 많이 들어갔느냐, 즉 광전자가 많이 튀어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빨간색일 때 전류의 세기가 크다는 얘기는 광전자가 많이 튀어나왔다는 얘기예요.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광자가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쵸? 자, 옳은 거 찾아봅시다. 기억은 했고, 니은 보세요. 색 필터에 비치는 빛에는 초록색 빛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그러니까는 흐르지 않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빨간색에서도 전류가 생기고 파란색에서도 전류가 생겨요. 즉 파장이 긴 거와 파장이 짧은 거에서 모두 전류가 나왔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진동수가 큰 거와 진동수가 작은 색에서 모두 전류가 생겼으니까 중간에 해당하는 진동수를 가진 빛에서도 반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록색이 반응을 안 했어요. 그 얘기는 빛에는 초록색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됐죠? 그럼 니은 맞았어요. 디귿이요. 나에서 파란색 필터를 통과한 빛의 세기가 커져요. 즉 광자 개수가 커지면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0보다 커져야 되죠. 광전자가 많이 나와야 되니까. 맞았습니다.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x = 0의 정지에 있던 입자에 플러스 x 방향으로 힘 F를 작용하였더니 입자가 직선 운동을 한답니다. 그림 나는 F의 크기를 입자의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그런데 x = d, 2d, 3d 에서 입자의 물질파 파장을 람다1, 람다2, 람다3라 할 때
그거의 비율값은 얼마냐 하고 물었어요. 또 계산하라는 얘기네요. 정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힘을 가했어요. 여기 정지하고 있던 상태에 힘 F를 가했어요. 여기가 1.5, 그 다음에 여기가 D, 여기가 2D. 계속 F 힘을 계속 가하는 거예요. 여기가 3D. 3D에도 F의 힘을 계속 가해요. 그랬을 때의 결과값이 F 크기가 F0를 0에서 D까지는 F0를 가하고 D에서 2D까지는 3F0를 힘을 가하고 여기 X, 여기가 D, 2D, 3D 이렇게 돼 있고요. F0 0에서 D까지는 F0의 힘을 이렇게 가했대요. 그 다음에 2, 여기가 3, F0, 4, 5, 5, F0. 그 다음에 D에서 2D까지는 3F0의 힘이 이렇게 가해졌대요. 그 다음에 2D에서 3D까지는 5F0의 힘이 가해졌대요. 자, 됐죠? 그러면 x 이퀄 d, 2d, 3d에서 파장의 비율값을 구하래요. 자, 이거 힘과 거리와의 관계 그래프예요. 면적이 뭘 나타내죠? 1이죠. 이 면적이 1이에요. 1, W.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해봅시다. 힘 F, 첫 번째. 힘 F가 가해졌을 때 W는 F0, D예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3F0, 이거 F0예요. 3F0가 가해졌을 때, 즉 D에서 2D까지요. 이때의 W는 면적이 얼마 나와요? 3에다가 이거니까 3F0, 그 다음에 간격은 D. 3F0, D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5F0의 힘이 가해졌을 때, 그러면 W는 5F0의 힘, 거리는 D. 됐죠? 자, 그럼 이제 X 이퀄 첫 번째 1번 X 이퀄 D에서 요 에너지는 첫 번째라고 할게요. 요거는 얼마가 나요? F0D예요. 그쵸? 두 번째 X 이퀄 3D에서 2D입니다. 2D에서 두 번째 에너지는 얼마가 되냐면, 두 번째 총 에너지는 요 에너지에다가 요 에너지 더해준 게 전체 에너지죠. 그쵸? 2D에서예요. D에서부터 2D 구간이 아니고 2D가 됐을 때 전체 에너지예요. 그 얘기는 앞에 에너지랑 합해져서 나오는 게 전체 에너지잖아요. 그럼 앞에 에너지 F0D에다가 요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3F0D였어요. 그럼 이거는 4F0D가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X 이퀄 3D에서의 전체 에너지 EK3이라고 할게요. 그 얘기는 앞에까지 에너지에다가 이 부분의 에너지 합해준 게 전체 에너지가 되죠. 그럼 앞에까지 에너지는 4F0예요. F0D.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에너지는 얼마예요? 5F0D라고 했잖아요. 합하면 9F0D예요. 그쵸? 그러면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지금 파장을 구해야 되니까 운동량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람다는
P분의 H니까 운동량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 P는 루트 2M 운동 에너지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아, 이거 분의 1이 아니라 요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여기 1에서 1에 해당하는 운동량은 루트 2M 곱하기 요거죠. F0D. 그럼 루트 2 곱하기 루트 M F0D예요. 자, 2번 2D에서의 운동량 P2라고 할게요. 그러면 2배의 M 전체 에너지는 4F0D. 자, 요거 하면은 루트 8 곱하기 루트 M F0D 나와요. 자, 세 번째 P3에서 자, 이거는 2배의 M 곱하기 9 F0D 하니까 루트 18 나오죠? 루트 18 루트 M F0D. 그쵸? 자, 요거는 2 루트 2 곱하기 M F0D. 이거는 2, 9, 18이니까 3 루트 2 나오네요. 3 루트 2 루트 M F0D예요. 됐죠? 자, 그러면 람다1, 람다2, 람다1 대 람다2 대 람다3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비율이죠? 그럼 이거는 루트 2분의 1 대 아니네요. 요만큼이 공통이네요. 그럼 이거는 1대네요. 1대 2대 2분의 1대 3분의 1 나옵니다. 이거니까. 그쵸? 자, 이거 계산하면 정수화를 시키면 6대 3대 2가 되겠습니다. 찾아보세요. 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이요. 종이 좀 바꾸고요. 그림 가는 질량이 각각 M, EM, 라지 M인 입자 A, B, C가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랍니다. 그림 나는 A, B, C의 물질파 파장과 속력을 나타낸 것으로 X, Y는 A, B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래요. 즉 X, Y를 찾으란 얘기네요. A인지 B인지 그거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자, 그러면 A가 질량 M이라고 주어졌고요. 근데 이게 X인지 Y인지는 몰라요. 요게 가고 있고 B는요 움직이고 있는데 질량 2M이라고 했어요. C는요 라지 M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라지 M이 뭔지도 찾아야겠네요. 질량이 뭔지도. 네, 보기에 있습니다.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서. 이 람다 제로 0. 그 다음에 이건 속력이에요. V0, 2V0. 요게 C라고 되어 있어요. C는 주어졌어요. 이게 Y고요. 여기가 X래요. 자, 그럼 X가 볼까요? X. 요거 찾아봅시다. 파장 2 람다 제로는 질량 몰라요. M, X 분의 V0 분의 H. 그러면은 MX의 질량은 2 람다 제로 V0 분의 H. 자, Y를 구해봅시다. Y는 람다 제로. 람다 제로는 질량 몰라요. MY, 속력은 V0 분의 H. 따라서 MY는 람다 제로 V0 분의 H. 이거 보세요. 2배 차이 나죠. 그쵸? MY는 2배 MX란 얘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C를 봅시다. C? 여기 C라고 돼 있죠. C를 봅시다. C. 람다 제로
C의 질량 라지 M이라고 그랬어요. 라지 M. 그 다음에 2V0분의 H. 이렇게 나오죠. 그럼 라지 M은 2 람다 제로 V0분의 H예요. 되었어요? 근데 보세요. 요거는 요거랑 동일하죠. 즉 이게 mx의 질량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mx의 질량과. 그런데 y는 x의 2배래요. 그림에 보시면은 요 놈이 요거의 2배죠. 그쵸? 그럼 뭘 알 수가 있어요? mx의 질량이 바로 뭐예요? a란 얘기고 m이란 얘기죠. my는 b란 얘기고 그게 바로 2m이란 얘기고. 그런데 라지 m은 mx랑 같다고 그랬죠? 이게 m, 즉 c란 얘기예요. c. 요거의 질량은 m이란 얘기예요. 찾으셨죠? 자, 그럼 이제 봅시다. 기억.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의 2배냐?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의 2배냐? x가 a, 얘가 b. 그쵸? 운동량 따지면 요거. MA를 봅시다. 운동량. PA는, 질량이 A는 요거, 속력은 V0. PB는, B의 질량이 2M이니까 2M 곱하기 V0. B가 A의 2배. 맞았죠? 그 다음에 라지 X는 A. 맞았죠? 라지 M은 M이다. 맞았죠? 그럼 기억력이 되시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그림 가는 정지에 있던 입자 A의 방향이 일정한 힘, 라지 F가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림 나는 F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시간축과 곡선이 만드는 면적, 이거 뭐예요? 충격량이죠? 그게 바로 운동량 변화량이고, 면적은 S와 3S래요. 그럼 이건 뭐냐면, 08번 보시면, S라는 게 운동량 변화량이 P0, 라고 한다면 P0라고 한다면 거기 3S에 해당하는 거 3S에 해당하는 운동량 변화량은 3P0가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럼 A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운동량의 크기는 T2일 때 T2일 때가 T1일 때의 몇 배예요? 운동량의 크기 4배죠. 그쵸? T1일 때 P0가 됐고, 그 다음에 T2 직전에 3P0만큼 운동량이 증가하죠? 그러면 전체가 4P0죠? 됐어요? 그러면은 T2일 때는 T1일 때의 4배가 돼야 되죠. 맞았고요. 니은, 운동에너지는 T2일 때, 운동에너지는 T2일 때가 T1일 때의 몇 배예요? 16배가 돼야 되죠. 운동량이 4배니까. 그거의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에너지는. 자, 그러면은 8배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디귿. 물질파 파장은 T1일 때가 T2일 때의 몇 배예요? 파장은 운동량에 반비례하죠. 그쵸? 요때가 T2일 때가 4배니까 T1일 때가 4배가 커야 되죠. 파장은. 됐죠? 그러면 기억과 디귿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기준선 P의 정지에 있던 입자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기준선 Q와 R을 지난답니다. P와 Q 사이, Q와 R 사이의 거리는 각각 L과 2L이래요. Q와 R에서 입자의 물질파 파장을 각각 람다 Q, 람다 R이라고 할 때 그 비율값을 구하래요. 자, 이게 정지 상태고요.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이놈이 움직여요. 이때가 P예요. 그 다음에 움직이고 이때가 R이에요. 이 길이가 L이래요. 그 다음에 여기가 Q이고 여기가 Q군요. PQ. 그 다음에 여기가 R. 요 길이가 2L이래요. 그쵸? 자, 그럼 Q에서 우리가 물질파 파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속력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VQ는 Q에서의 속력은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 VQ의 제곱
이걸 구할게요. 자, VQ의 제곱 빼기 정지 상태니까 0은 2A 곱하기 L.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니까 가속도가 일정하단 말이에요. 따라서 VQ는 뭐가 나와요? 루트 2AL. VR은 VR 제곱 빼기 0은 2A 곱하기 3L 전체 길이. 따라서 VR은 뭐가 나와요? 루트 3 곱하기 2AL. 이거 나오죠. 그럼 람다 Q대 람다 R 이거는 루트 2AL분의 1 대 루트 3 루트 2AL분의 1 이거잖아요. 그러면 루트 3대 1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이요. 그림 가 나는 주사전자 현미경으로 동일한 시료를 관찰하여 얻은 영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누가 더 뚜렷해요? 4번이 뚜렷하죠. 가나의 영상을 얻을 때 사용한 전자의 물집합 파장은 2람다, 람다 제로래요. 자, 그러면 옳은 거 찾아봅시다. 주사전자 현미경은 전자의 파동성이 오는 거 맞았고요. 기억, 전자의 운동에너지는 가의 영상을 얻을 때가 나의 영상을 얻을 때의 4배예요. 4분의 1배지요. 운동에너지는. 그렇죠? 물집합 파장이니까. 파장이 2배니까. 자, 그럼 니은은 틀렸고. 디귿, 분해 능은 가의 영상을 얻을 때가 나의 영상을 얻을 때보다 나쁘죠, 지금. 그러니까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이요. 그림은 가시광선을 사용하는 광학현미경과 전자의 물집합 파장을 사용하는 투과전자현미경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투과전자현미경의 전자층에서 방출되는 전자 PQ의 속력과 물집합 파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속력이 크면은 파장이 짧아지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찾으래요. 기억, 광학현미경에서 사용하는 가시광선의 파장은 투과전자현미경에서 사용하는 전자의 물집합 파장보다 길지요. 네, 기억 맞았고.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2람다 제로. 파장이, 속력이 작으니까 파장이 커지죠. 그쵸? 반비례 관계니까 2람다 제로이다. 맞았습니다. 디귿, P를 사용할 때가 Q를 사용할 때보다 더 작은 구조를 관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파장이 짧아야 작은 구조가 나오죠. 따라서 디귿은 틀렸고, 그럼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에요. 자, 12번이요. 표는 전자현미경 AB에서 전자를 가속시킬 때 사용하는 가속전압과 상의 특징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속전압이 크면은 속력이 빠르다는 얘기죠. 속력이 빠르면 파장이 짧아지는 거죠. 자, AB는 투과전자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V1보다 V2가 크답니다. 자, 시료 표면의 입체 구조를 관찰해요. 뭐예요? 표면이니까 주사전자현미경이죠. A는 주사전자현미경. 네, 보기 기억은 맞았습니다. 시료 내부의 평면구조 관찰은 기억으로 적절하다. 평면구조 관찰 2가죠. 그럼 B가 2가니까 맞았습니다. 디귿, 사용하는 물질파 파장은 A가 B보다 길지요. 그쵸? 파장은 A가 길어요. 왜요? 속력이 작으니까.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과 물질의 이중성 3점짜리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